재산 분할할 때 많이 가져오려면 상대방 진짜 잘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혼하고 쪽박 차요. 오늘 제 영상만 보시면 돈을 많이 벌어가실 수 있어요. 자, 재산 분할을 잘 하려면 재산 분할이 뭔지부터 꼼꼼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재산 분할의 정의,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문구를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.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,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공한 가난한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혼인 기간 중에, 혼인 전 아니에요. 혼인 전 재산은 그러니까 포함 안 된다는 거고, 쌍방의 협력, 둘이서 만든 재산이 있을 거냐. 불린 재산을 나누되, 기여도에 따라 나누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이거야. 아니 너 이혼했는데 네 잘못이든 간에 둘이서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상대방에 대한 조금, 상대방이 너무 밥도 못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. 부양적 성격으로 돈을 좀 주자. 이런 게 좀 가미가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길 재산 그냥 쪼개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네, 헌법재판소는 상대방이 좀 나머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혼인 중에 불어난 재산은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것 중에서 이제 명의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, 명의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어. 그래도 뭐 두 분이서 이 아파트 재산을 불러간다. 아파트 값이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.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남편이 돈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산 것도 있지만 그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동안 남편한테 밥 해줬잖아, 와이프가. 그 공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명의는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, 이혼 당시에 있는 재산만 산정하진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이혼할 당시에 남편이 한 40살이야. 근데 한 60쯤 되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. 20년 남았으니까 퇴직금은 못 받느냐? 그렇지 않아요. 남편이 삼성전자 다닌다. 20년 후에 몇 억을 받을 거면 오늘 은퇴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산정이 되거든요. 그것도 나눌 수 있다는 거야.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재산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. 결국은 재산은 크게는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요. 특유재산, 그리고 이제 공동재산인데, 특유재산은 결혼 전에 그냥 원래 남편 거였던 거야.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식 하기 전에 TV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, 자취방에. 그거는 같이 산 TV예요? 아니면 남편 거예요? 그건 남편 거야. 그건 이혼하면은 거기엔 산정이 안 돼. 남편이 우리 그 결혼할 때 가져왔다고 해도 원래는 그건 남편 돈으로 산 거야. 남편이 고등학교 때, 대학교 때 알바해서 산 거잖아. 그런 건 안 됩니다. 근데 혼수, 우리가 결혼할 때 둘이 같이 남편 돈이든 아내 돈이든 간에 뭐 TV를 같이 샀네? 이거는 포함될까요, 안 될까요? 된다는 거야. 그렇게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세부적으로 따지면 막 우리 너무 복잡하잖아. 이거 남편 거였냐, 뭐 와이프 거였냐. 물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죠. 그래도 이게 원래 그 사람 재산이었는지, 아니면 우리가 결혼하면서 마련한 재산인지, 결혼한 이후에 불어난 재산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. 회심의 10년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. 10년 지나면은 5대5로 나눈다. 그래서 아내분들 중에서 뭐 남편이 바람피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쿡쿡 참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기까지 못 참겠으면 가성비 5년만이라도 참고 이혼하면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말이겠죠. 근데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. 자,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실제로 제 친구 얘기긴 한데요.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. 2014년 정도 결혼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년 정도 됐죠. 이 친구가 지금 이혼한다고 얘기를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.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면서 한 4억 정도,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이 남자 명의로 샀어요. 근데 아내분은 뭐 그렇게 돈이 있진 않아서 돈을 보태진 못했습니다. 그러면 그 당시에 4억, 5억 정도 아파트가 부동산이 폭등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그게 한 15억?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면 쉽게 말해서 5억 정도 아파트 샀는데 지금 15억이 됐어. 그러면은 이제 남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. 아니, 변호사님, 친구야, 이거 내가 5억 다 냈는데 왜 내가 이걸 와이프하고 그럼 15억 나눠야 돼? 7.5억씩 나눠야 돼? 라고 하는데 나눠야 돼요. 왜냐? 결혼할 때 내가 명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? 중요하다 그랬죠.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친구가 이혼한다 그러면은 친구가 저한테 그러겠죠. 이거 돈도 내가 냈고 명의도 내 건데 이건 안 줘도 되지? 이렇게 생각하면 재산 분할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.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. 아니, 돈도 내가 냈고 그 사이에 내가 내 명의로 계속 아파트가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내가 이걸 왜 줘야 되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우리 법원은 10년 정도 되면은 그거를 누가 투자했고 누가 명의가 된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. 왜냐, 남자가 일을 하시고 여성분이 집에서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이 재산이 불어나는 동안 너네가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한 5년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. 5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면 한 2019년 정도에 이제 결혼했다고 쳐볼게요. 그럼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재산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불었겠죠. 그래도 한 2, 3억 불었다 치면은 그거를 또 와이프랑 반반 나누기에는 결혼생활이 조금 짧다는 거야, 10년보다는.
그러면 뭐 7대3, 6대4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. 뭐 물론 그거는 세부적인 또 다른 내용들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겠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그러면 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재산 분할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꿀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요즘 웃긴 게 의뢰인들이 미리 몇 년 후에 이제 그 이혼을 디데이를 적어놔요. 적어놓고 변호사님 저 이혼하려면 2년 남았어요 하시면서 막 저한테 카톡 보내시고 그래요. 그래서 그래도 뭐 남편이 외도하거나 때리시면 빨리 이혼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좀 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. 이제 맘카페나 뭐 이혼 카페 이런 데서 정보를 많이 모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분할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에 사실 뭐 남편이나 아내분의 재산을 의외로 잘 몰라요. 우리 와이프가 돈을 어디에 짱박아 놨는지, 우리 남편이 월급을 다 제대로 갖고 오는지 이런 것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혼을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뭐 좀 속물적이고 뭐 되게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미리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놉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이혼을 염두에 두시는 경우에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재산을 기상천외하게 빼돌려요. 기상천외하게 빼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 소송 하시면서 뭐 강제집행 면탈이라든지 사기 이런 것들로 서로가 뭐 고소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결혼 생활 도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놓으시는 거, 그다음에 어느 은행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제가 이혼하신 의뢰인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두 번째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이혼하시더라도 재산 분할 잘해서 나오셔야 됩니다.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